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장과 혈관에 대한 자가 진단 방법,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서 지금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장과 혈관은 여러분 결국 하나예요. 어, 온 몸의 전신에 15만 킬로에 달하는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 혈관이 한 군데 모여서 가장 중심부에 이렇게 근육 덩어리로 되어진 게 심장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심장이 이 주먹만한 크기라고 하는데 이 심장에서 대동맥이 나가고요. 또 대정맥도 결국 심장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엄청나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어떤 한 부분이 볼록하게 근육 덩어리로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것이 심장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제가 생기산을 쓰면서 제 나름대로 관찰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생기산을 썼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임상 결과를 가지고 이제 거꾸로 유추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심장하고 혈관이 하나인 것 같다. 그러니까 혈관이 나빠지면 결국 심장도 나빠지는 거고요. 심장이 나쁘면 같이 혈관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위하고 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가 나쁘면 장도 나쁘고 장이 나쁘면 위도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이치랑 비슷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는 위는 좋은데 장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본인의 느낌일 뿐이고요. 위와 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기능상으로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 심폐기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숨을 잘 못 쉬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사람들 보통 폐 기능이 안 좋은데 그 사람 심장 기능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생기산을 쓰게 되면 심장과 폐의 기능이 같이 좋아지는 것을 제가 관찰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어떤 그 한약책이나 또 어떤 양방약에서도요, 낮은 혈압을 올리는 그런 약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방에서는 그 저혈압인 사람을 좋게 하는 약으로 건강하고 감초라는 두 약재를 제가 좀 배웠었어요. 건강은 뭐냐면 생강을 말려서 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려가지고 말린 생강을 다시 이렇게 불에 가열을 하면 그게 건강이라는 약재가 되고요. 그거 건강은 일반적으로 아는 생강보다 훨씬 더 뜨거운 성질을 가지게 돼요. 이걸 약재로 많이 쓰는데 그것하고 감초하고 두 개를 합쳐서 건강과 감초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한약의 탕제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탕제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그 효과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좀 올리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혈압이 낮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 감초가 들어가 있는 약을 먹으면 이 낮은 혈압이 좀 올라가서 심장 펌프력을 좀 올려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론하고는 맞지 않게 그 약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만 못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약국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감초가 들어가 있는 약을 썼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효과가 없어요. 참 이상했거든요. 뭐 양약도 마찬가지고 낮은 혈압을 올리는 약제는 없는 거예요. 이제 정말 체격이 건장하고 모든 면에서 건강한 것 같은데 손발이 아주 차가운 사람들 보면 혈압이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게 심장 파워가 약한 건데요. 제가 생기산을 쓰고 너무 신기했던 게 이게 혈압이 높은 사람은 내려가는데 낮은 사람은 혈압을 올려놓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정말 생애 처음으로 혈압이 120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예전보다 훨씬 그래서 좀 살기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과 혈관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심장을 좋게 하면 혈관이 좋아지고 혈관이 좋아지면 심장이 좋게 된다. 생기산 안에는 건강 감초 이런 약재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이것은 시원한 약재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혈관을 좋게 하는 것을 제가 찾아냈거든요. 근데 이 약을 계속 쓰다 보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관이 좋아져서인지 심장의 압력이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 병원에서 쓰는 의사가 처방하는 혈압약이라는 것은 혈관을 억지로 확장하든지 아니면
심장에 힘을 빼가지고 혈압을 낮추는 그런 약제인데, 그 약을 안 먹게 되면 금세 다시 혈압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혈압약을 써서 혈압을 정상 이하로 떨어뜨려도 뇌졸중이나 어떤 심장에 이렇게 심장이나 혈관에 질환이 계속해서 이렇게 재발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근데 제가 생기산을 쓰면서 그 혈압이 본태성 고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작용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저같이 아주 혈압이 100도 안 되는 사람 있죠. 수축기 혈압이 100도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이. 손발도 따뜻해지면서.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혈관과 심장은 결국 하나구나. 그리고 이게 이렇게 좋아지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던 사람들, 가슴이 답답하고 숨 차는 증상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통 병원에서는 폐 기능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때문에 숨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혈관을 아무리 최신 검사 기계로 관측을 해봐도 막혀 있지 않는데 숨이 막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형 협심증이라고 병원에서 이름을 짓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생기산을 쓰게 되면 그 답답한 증상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어요?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심폐 기능은 결국 하나고, 모든 것이 혈관과 그 심장을 좋게 했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 몸에서 조정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또 최근뿐만 아니죠, 제가 작년부터 꽤 많은 그 위장 질환 환자들을 만나는데요, 위가 멈춰버린 것 같이, 그러니까 전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물을 마실 수조차 없대요. 물이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그런 사람들은 개중에 어지러워서 가끔 혼절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심폐기능 이상이고요, 순환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담적 전문 치료를 하는 그 한의원에도 여러 달 다니시고 돈도 엄청 많이 쓰시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이렇게 생기산 먹고 금방 좋아지시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저는 참,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그런 분들 봤을 때. 언제나 그 약을 드리고 그 이후를 관찰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고, 이건 뭐지? 왜 이건 이런 증상이 생기나? 결국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심폐 기능이 하나라는 것. 심장 혈관이 좋아지면 혈압은 높은 사람은 내려가고 낮은 사람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 굳이 건강과 감초를 먹지 않아도 혈압이 정상으로 되더라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심장 기능이 좋아져서 피가 잘 돌게 되면 멈춰있던 위와 장이 운동을 하게 되더라는 것.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윌리엄 하비라는 사람, 영국 사람이 최초로 주장을 했던 혈액순환설을 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피가 심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신을 돈다고 해가지고 그런 제안을 최초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당대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피가 다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분은 일생 동안 의사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비웃음거리, 그 비웃음의 대상이 되면서 고통스러운 생애를 사셨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혈액순환이라는 게 지금 오늘날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 혈액순환설도 좀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피가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심장에서 펌프질을 했을 때 대동맥으로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을 돌아서 또 이렇게 정맥으로 가서 대정맥으로 들어가 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또 폐로 빠져나가고 폐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쓴 책에서 봤었거든요. 우리 몸에 피가 한 4리터 정도 있나요? 많은 사람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대충 한 4리터 정도 있다고 보면, 그 피가요, 우리 몸의 혈관을 다 채우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15만 킬로의 혈관 중에 어떤 곳은요, 피가
차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는 피가 차 있고 어떤 부분은 차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돈다고 하면, 기계적으로 돈다고 하면 항상 그 혈관 속에 피가 차 있어야 맞잖아요.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우리 혈액량하고 혈관의 그 용적량을 따져봤을 때 우리 혈액량이 그 혈관을 다 못 채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화가 나든지 머리를 많이 쓰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피가 머리로 많이 몰려요. 그래가지고 눈에 핏발 서잖아요. 눈에 핏발 서고 우리 스스로도 피로 그러니까 머리로 피가 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식사하고 바로 화를 내든지 바로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하면 위가 멈춰버려요. 소화가 되지를 않아요. 본래 식후에는요, 그 많은 피의 상당 부분이 내장기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쓰면 안 돼요. 좀 편안하게 있어야 이게 소화가 돼요. 트림도 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합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막 달리기를 할 때, 긴장했을 때, 그리고 편안하게 쉴 때, 이 혈액이 몰리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 자율신경에, 우리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대뇌 중추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해요. 교감신경은 긴장하고 집중할 때 이렇게 흥분되는 신경이고요. 부교감 신경은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키든지 편안하게 자든지 휴식을 취할 때 활성화되는 그런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경이 교감 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 피가 교감 신경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부교감 신경이 더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교감 신경에 몰려 있었던 피가 부교감 신경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피가 잘 순환을 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흥분시키는 이 교차적인 작업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 신체가 건강한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교감신경이 흥분한 상태에서 너무 긴 시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좀 제동이 걸리고 몸이 나빠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지나치게 기름지고 달고 또 탄수화물을 위주로 먹고 또 저희가 활동하는 양에 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실 몸에 공급해 주는 게 맞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또 혈관을 막고 여러 가지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만성적인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저도 무슨 학자가 아니고 저 혼자서 생기산을 쓰면서 여러 가지로 고찰하면서 이런 결론들을 도출한 거라 제 말이 100% 맞다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생기산을 썼을 때 이런 효과가 있었고 그 효과를 보았을 때 이 정도로는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다들 머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 저의 이야기들을 듣고 평소에 당신의 생각이랑 너무 일치되어서 찾아왔다는 분들을 제가 아주 많이 만났었거든요. 공감해 주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생각들을 당신의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까? 이 통증의 고통에서 이 말할 수 없는 이 병원에 가서도 치료되지 않은 만성질환의 고통에서 이겨보기 위해서 스스로 찾고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을 제가 사람들에게서 발견했을 때 제일 기쁘고 참 뿌듯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이지만 또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식이요법과 또 여러 가지 대체의학과 또 제가 드리는 이런 정보들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